하필이면 너네 세대 때 왜 세상이 바뀌냐고. 그렇잖아. 왜요? AI 때문에 혁신적으로 바뀌잖아 세상이. 하필이면 한 10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외국어 학과 애들은 다 실업자 아니야 이거. 그지? 외국어 학과 애들은 다 실업자 이제. 왜요? 왜냐면 앞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통역도 할 필요 없어질 거야 아마. 챗GPT 켜가지고. 근데 요즘 AI 좀 음성인식이 좀 구리던데. 구리긴 한데, 그러니까 구린데 결국에는 이제 몇 년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결국에는 웬만한 통역가보다는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잘못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막 뭐라고? 잘못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있겠지. 근데 그 오차가 줄어들겠지 결국에. 근데 옆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급여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게 가장 키포인트지. 그 사람한테 급여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그럴 수는 있지. 인도 애들 데리고 와서 쓸 수는 있겠지. 인도 애들은 뭐 월급이 25만 원 막 이러니까. 근데 인도 영어가 그랬죠. 약간 좀 사투리 느낌 나지만 그래도 그건 사투리가 아닌데요. 근데 한국 사람 쓰려면 그래도 4,500원 줘야 될 텐데. 그래서 결국 AI가 엄청나게 많은 산업을 대체할 거란 말이지. 느껴져 지금. 스멜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직업에 대한 생각을 계속 고민해야 돼. 알았죠? 직업 고민 합시다. 그래서 공무원 괜찮은 것 같다. 유상 공무원 괜찮은 것 같다. 공무원. 왜냐면 진짜 웬만한 산업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대체될 건데. 공무원은 그냥 그대로니까. 나라에서 한번 뽑히면 그대로니까 나 못 자르잖아. 심지어 돈도 항상 안정되게 그러니까. 유지되고. 그래, 공무원 입사하면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잘랄까 이럴 수 있잖아. 그러잖아. 그래서 그거 말고는 수리 직업은 안 없어질 것 같아. 뭐 핸드폰 수리든 자동차 수리든 어차피 물건 고장 나니까 로봇 수리든. 맞네요. AI가 고장나서 또 그 AI가 AI가 또 고장내 AI가 또 고장나서 언젠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생산은 우리가 생산은 한번 사이클을 만들면 그걸 유지할 수 있어. 근데 수리는 물건이 고장 나는 게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화가 안 돼. 수리는 자동화가 안 돼. 왜냐면 그 수리하는 기계가 또 고장날 수 있으니까. 거기 또 수리하는 기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수리하는 기계를 만들기가 어려워. 알았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봅시다. 알았죠? 사람을 수리하는 직업. 그건 의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자동화가 되기 쉽잖아. 그냥 의사 아닌가? 왜냐면 개인마다 다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월요일은 다 다리 다쳐서 오고 화요일은 다 팔 다쳐서 오고 이러지 못하잖아. 근데 데이터베이스 쌓이면 언젠간 되잖아. 그거까지. 그러면 이제 예측 시스템이잖아. 오늘 다리 다친 사람 몇 명 올 거다. 내일은 감기 환자 몇 명 올 거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 그 예측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 직접 카운터에서 거시기 한 다음에 저시기해서. 그것까지 그래. 아무튼 그거는 확률은 가능하지만 확정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요. 고민을 많이 합시다. 알았죠? 왜냐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서. 그래서 통합과학으로 바뀐 거야. 왜? 뭐가 사라질지 모르니까. 뭐가 유선아 통합과학으로 바뀐 이유가. 그러니까 시험을 뭘 볼지 모르니까. 아니 너희들이 대학교 갈 때쯤에 어떤 직업이 막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이런 걸 비하면 되죠. 그럼 시험이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다 공부하는 거. 직업이 뭐가 사라질지 모르니까 지금 수학 다 배우지, 그러지? 그 다음에 과학도 다 배우지, 사회도 다 배우지. 근데 거의 통합과 수는 그 3학년 기준으로 배워 1학년 기준. 1학년 기준인데 아마 3학년 기준으로 낼 것 같아. 기준으로. 왜냐면 이거 보니까
11쪽 보니까 3학년 기준으로 낼 것 같아. A 사인 A가 뭐냐고요? 알았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여러분. 자, 거리 측정부터 봅시다. 거리 측정.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먼저 여기 봅시다. 지구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에어포스 테니스. A, B. 자, 해가 있어요. 해가 이렇게 빛을 비춰. 빛을 비추면은 그림자. 그렇지, 여기가 이제 그림자가 생겨. 그림자. 자, 그리고 두 개가 평행하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억각 세타.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서 있네. AB는 자기가 기울어진 걸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껴. 그래서 A 입장에서 막대기 세우고 B 입장에서 막대기가 이렇게 세우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웠지만 그림자가 생겨. 그림자. 알았죠? 그림자 끝하고 막대기를 이어. 여기가 세타.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이유는 세타를 측정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 그지? 그리고 여기 길이가 L이야. 자, 그래서 각도기로 세타만큼 돌렸더니 길이가 L이에요. 각도기로 한 바퀴 돌리면 그게 지구 둘레. 이렇게 해서 지구 둘레 구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저기 사람 발로 걸을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 발로 걸었어.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했어요. 오케이. 간단히 적어줘. 어떻게 900km? 그러면 이게 측정각, 측정 길이. 자, 그랬을 때 그때 앞에서 수업했어.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때 최단 길이를 측정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때 측정된 지구 둘레는 36,290. 실제 지구 둘레보다 크다? 그지? 크게 측정됐다. 크게 측정됐다. 야, 근데 삼각 이거 할 줄 아냐, 이거? 삼각함수요? 삼각비요? 이거 삼각비, 삼각 도량법 해가지고 마진보는 각분의 사인, 각의 비는 서로 같다라는 거. 사인 A가 이거는 응? 괜찮아? 괜찮아? 야, 힘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누나. 적었어요. 적었어? 지울게. 아직? 정부도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통합과학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투자하는 건 AI밖에 없어. AI가 발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산업이 없어질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외국어 쪽 다 없어질 거예요. 외고 쪽이요? 응, 외국어 쪽. 그래서 원래 외국 없애려고 했어, 정부가. 맞지? 왜냐면 AI 나오고 번역 기능 나오는데 외국어가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외국 없애려고 했던 거거든. 그게 맞잖아. 아, 외고 없어졌어요? 없애려고 했잖아. 정부가 외국 없애려고 했잖아. 외고는 국립이야. 나 오해하고 있어. 외고는 국립이야. 과학과랑 똑같아. 과학고도 그거였어요? 국립이지. 아, 그래요? 국립이지. 외고도 국립이야. 몰랐지? 다 사립인 줄 알더라고. 영재고 같은 게 사립이에요? 영재고 같은 게 외고야. 영재고 과학고 같은 게 외고야. 문과에서는. 네. 아, 네. 그걸 없애려고 했던 거는 그쪽으로 파생되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질 거니까 없애려고 했던 거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외고 간 애들 어떡해? 그니까요. 진짜
신입생 조금씩 끊어야죠. 어? 신입생 조금씩 끊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가서 졸업하고 나서 할 거 없는 거지. 너무 무섭다. 그럼 코딩을 바꿔야겠네요. 돈 많이 벌리면. 아니, 코딩은 이과 지식이 있어야지. 아니 코딩을 왜 해라는 거지? 근데 물리학적 지식이 없잖아. 응? 그렇지. 코딩이 물리학적 지식이 필요해. 코딩을 하려면. 응. 너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그게 단순히 언어적으로 돌아가잖아. 실제 개발을 해보면 걔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머리로 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그잖아. 그러니까 걔는 그저 0.0101 그건데 그렇지. 밖에 있는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소프트 코딩만 하면은 안 돼. 소프트웨어랑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까지 알아야 돼. 하드웨어. 근데 문과에서 나온 애들은 소프트웨어만 아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두 개가 같이 결합돼 있어.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돼 돼. 그래서 문과에서 코딩하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 코더라고 하거든. 코더는 몸값이 그렇게 안 비싸. 코딩만 하는 애들은 몸값이 안 비싸. 프로그래머는 일반적으로 해서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코더랑 하드웨어를 같이 다루는 사람 두 개를 말해. 코드는 몸값이 그렇게 비싸잖아. 하드웨어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로봇 코딩을 하는 사람하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아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요즘 문과 애들이 많이 간다 이 말이야. 근데 수요 공급의 원리로 문과 애들이 많이 가니까 연봉이 계속 싸지고 있어. 코드가. 왜냐면 문과 애들 다 코딩 배우거든. 대학 갔고. 자, 합시다. 그래서 밑에 거 외워놓자. A랑 마주보는 사인 알파가 B랑 사인 베타랑 같고 왜요? 그 다음에 A분의 사인 감마는 같고. 이걸 이제 그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빡센데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30도 60도일 때 예. 그러면 여기를 얼마로 봐야 될까? 일러볼까? 아니 일러보죠. 아니 루트 2 아니 3으로 봅시다. 2, 1, 루트 3? 네. 맞나? 네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인 30분의 1이 그렇지? 그러면 사인 60분의 루트 3? 2 사인 90분의 얼마야 되냐? 2? 사인 90은 1이잖아요. 맞은편 2니까 잠깐만요. 사인 91이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90도 됐지?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게? 2분의 1? 예 2분의 1이요. 이건 얼마야? 2분의 1 분의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거 얼마지? 2분의 루트 3 분의 루트 3분의 1 하니까 2 루트 3 루트가 끝나니까 2분의 1이요.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알았지? 외워놓자. 알았지? 특수과학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특수과학이라는 보존이 아니죠. 다른 것도 해보니까 나온다 이거지. 증명은 수학에서 해. 네. 너무 어려워. 내가 여기 증명 다음 시간에 해줄까? 아니요. 해줄까? 야 근데 수학에서 이거 안 배웠냐? 대수. 그렇지. 저 배우는구나. 곧 배울 거야 곧. 증명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자. 증명은 한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자
자, 뒤로 가봅시다. 뭐로 증명해? 아마 삼각형들로 증명할 것 같은데, 그지? 자, 13쪽으로 가봅시다. 13쪽. 서정. 같이 코딩 배울까? 나 지금 4월달부터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학원을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선생님 코딩을 배워야 될 것 같아. AI까지 배워야 될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어디서 배워? 어? 학원 아니면 몰라.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혹시 이제 대학교에다 물어보려고. 졸업했던 대학교에다가 온라인 가이드요 온라인 가이드. 혹시 입학할 수 있냐? 졸업했는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대학원 가려면 아마 대학원이요? 대학원 가려면 옛날 교수님도 다 이제 저기 다 은퇴하셔가지고 대학원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긴 해볼래. 쌤. 응. 쌤 대학원 가요. 저희 수업 누구한테 받아요? 아 선생님 평일에 가야지 평일에. 아니 주말엔 일해야지. 생각 중이야. 왜냐면 내가 볼 때 애들이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학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있어. 그러니까 성인도 끌어줘야죠. 응? 대학은 그냥 성인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교수는 그냥 그 중에서 결국에는 갑자기 수한동에도 애들이 없어질 거란 말이야. 갑자기. 수한동에 그래. 아니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코딩 공부랑 인공지능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운명이었나 봐. 원래 이거. 아무튼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실직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가 수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애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상관이 없잖아. 외국 가요 외국. 아니 뭐 외국 야 그렇잖아. 네 직업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외국 가요. 그러잖아. 나의 열심이랑 관련이 없어. 그래서 맞지 그렇지.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 13쪽으로 합시다. 자 물리량과 기본량. 자 이제 국제 단위계. 자 IS 기억해라. SI인데요? 아 미안하다. IS 한다. IS IS는 테러리스트인데? SI 단위계. 미안해. 자 그래서 그때 설명해줬죠. 자 길이 그 다음에 시간 전류 그리고 온도 그리고 물질량 자 그리고 광도 쩌쩌쩌 한달라 진짜. 그리고 질량 참 그렇지. 자 길이가 미터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물질량은 물이 뭐예요? 몰이 1몰이 3.04 그래? 6.0이야 1몰 몰이라고 부르거든. 6.02 곱하기 10의 23등계 어딨어? 1 광도 CD 칸델라 그 다음에 질량 킬로그램. 물 어디 있는데? 저거 그냥 이거래. 근데 왜 굳이 0.1 A. 몇 B 한 다음에 왜 곱하기 10 제곱한 거예요? 아 진짜 측정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와서 그래. 아니 다른 것도 막 10의 제곱 모시기 하잖아요. 10의 23수. 그냥 영의수 귀찮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세 자리까지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세 자리 살리고 뒤에는 버린 거야. 세 자리까지 살리고. 뒤에 버린 거야. 근데 그런 뜻이야. 세 자리까지 살리면서 뒤에 하면 엄청 기니까. 6 곱하기 10의 23성 하고 싶지. 더 나오지. 네. 근데 여기 단원이 내용이 미쳐가지고 너무 포괄적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아마 중학교 심화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수능에서도 내가 볼 때는 기본 단위량에서 아마 5문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지금 통합각에서 변별하기 어렵거든. 나머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변별하려면 물질량을 어렵게 내면 될 것 같아. 너무 넓어서. 어떻게 될까 저거. 자, 보자. 자, 이제 오른쪽 아래 봅시다. 온도 단위. 자, 온도 단위 보면 영도시가 몇 켈빈? 273켈빈. 1도시는 273켈빈. 이게 켈빈의 정의야. 273.15. 그리고 이제 뭐 1암페어는 1초 동안 1쿨롱 흐르는 거고 1쿨롱이 뭐를 의미하냐면 입자계수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수. 자, 개수 대신 뭘 넣는다? 2를 써.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18승이. 자, 그 다음에 광도는 이게 그때 설명해 준 것처럼 광도는 사람이 느끼는 양을, 빛의 느낌을 정의한 거야. 알았지? 칸델라가. 그럼 과학적이죠. 이 친구만 약간 비과학적 요소라 했지. 비과학적. 인간 통계를 이용한 거야. 인간 통계. 선생님. 근데 저거 10에 128승이에요. 10에 이거? 근데 128승. 18. 아, 미안하다 이거 저 10에 18승 2. 2가 개수야. 알았지? 자, 그리고 13쪽 아래 허용되는 BSI 단위, 관습에 따라서 널리 사용되는 BSI 단위. 자, 시간 미닛, 아워, 데이. 그 다음에 각도. 자, 그래서 1도가 60분, 그 다음에 3600초. 그 다음에 넓이, 헥타르가 10의 4승 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톤, 1톤이 1000kg. 그리고 EV에서 이건 2 곱하기 V. 2는 입자한계. 볼트는 전자 한계랑 에너지. 그래서 2볼트가 의미하는 것은 전자 에너지. 저거 측정을 한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 다 했어. 과학자들이 너가 다 했어. 제정신이 아니야. 원래 과학은 노가다에서 오는 거예요. 노가다에서 오는 거야. 실험실 가면 진짜 노가다 많이 해. 완전 재밌어. 그래서 대학원들이 사람식을 해. 뭐라고? 대학원생들이 사람식을 안 가네.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문과 대학 가면 사람 지금 못 받아. 왜? 그 교수의 그런 게 좀 많아. 갑질이 많아. 문과 대학은 약간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수의 결정권이 커. 이과 대학은 실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험이죠. 교수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잖아. 뭐 교수가 인정하지 않든 뭐 SI 국제에서 인정하면 끝나는데. 근데 문과 쪽은 그래서 저거 뭐예요? 어떤 거? 이거? 위에. 이거? 그 위에. 이거? 그 위에. 이거? 1도. 1도. 60분. 땡. 그 다음에 3600초. 땡땡. 엄청 작겠죠? 1초는. 근데 이거 사실 대학이 구조조정을 빨리 했었어야 돼. 너무 늦어. 구조조정을 너무 늦게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졸업한 애들이 할 게 없잖아. 생각나는 직업이 없네요. 그죠? 문과 너무 치명적이잖아. 내가 볼 때 구급공무원밖에 없지 않을까. 워낙 회사에서 안 뽑으니까. 그리고 뭐 챗GPT나 그리고 컴퓨터 엑셀 같은 게 이렇게 늘어나면 사무 쪽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거꾸로 사무직을 뽑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 나쁘지 않다니까. 서기관한테. 왜 생각할 필요 없잖아. 챗GPT가 나오든 말든 뭐 나왔으면 뭐 어쩌건데.
쌤. 근데 그럼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고위 공무원은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거 시험 봐야 출사하는 거죠. 아이 됐어. 출세할 필요 없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뭔 출세야 지금. 출세해야죠. 돈 많이 버는데. 지금 챗GPT 나와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건데 출세할 필요까지는 없어. 직장만 있으면 돼. 앞으로는 직장 있으면 부자고 직장 없으면 가난하고. 직장 없어 그냥 수입원이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직장 자체가 이제 많이 사라질 거니까. 알았지? 자 여길 봐봅시다. 자 여길 봐봅시다. 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사각형이 있어. 이 친구 넓이 어떻게 넓이? 4R의 제곱이지? 네. 여기다가 원을 딱 넣었어. 원을 딱 넣으니까 원? 이 원 넓이가 3.14 어쩌고저쩌고 발제곱이야. 그러니까 원 넓이가 3개 정도 나와. 파이. 그래서 이거를 3.14를 외우기 어려워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했지.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사각형 정사각형 넓이 그 정사각형 안에 있는 원의 넓이의 비가 4대 아니 4대 그래 3.14 어쩌고저쩌고 그걸 4대 파이로 본 거야. 알았지? 쌤 근데 계산기에서 파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 건 없지. 그게 불가능하지. 이게 그 뜻이 알았지?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입체면은 파이를 몇 번 돌려야 될까? 입체면요? 뭔 소리야 그게? 이게 평면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입체면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파이를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하면 되겠지. 자 혹시 계산기 있는 사람 파이 제곱해봐. 파이가 있을까요? 계산기 3.14 곱하기 3.14 해봐. 그러면 대충 한 9점 몇 나올 것 같은데. 빨리 해요. 아니 다른 얼마 나와? 9.8696044011 어디까지 접한 거야? 파이 제곱하니까 얼마 나와? 9점. 86 자 여기까지만.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잖아? 6이라고? 아 맞네. 여기서 많이 본 거 같잖아? 9.8이요? 아 중력가속도. 자 아무튼 와 자 아무튼 신기하네. 신기하지? 자 그래서 이게 파이 라디안이야. 알았지? 파이 라디안. 근데 저 파이를 입체로 만드는 게 파이 제곱이에요? 뭐라고? 파이 제곱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를 입체로 바꾼 거야. 자 아무튼 여기까지. 아니 뭐? 자 여기까지. 아무튼 자 이랬을 때 아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원 둘레 어떻게 보냐. 원 둘레를 2파이 뭐라 불러? 2파이 R이라 부르지? 그러면 컴퍼스로 R을 있잖아. 돌렸어 한 바퀴. 몇 도 돌렸어? 360 360도 돌렸지? 그러니까 R을 360도 돌린 거야. 그게 원 둘레. 그럼 아래 360 돌리니 아 맞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 360도가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 2파이랑 똑같지? 이때 2파이가 라디안이야. 라디안. 쌤, 응. 그 R이 응. R이 그 여기서 한 점에서 다른 곳까지 거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한 바퀴 돌리면은 그냥 전체 면적 아니에요? 그냥 둘레. R 끝을 돌린 거야. 이렇게 돌린 거야. 어째 왜 이렇게 2파이가 돼요? 2파이. 왜 2파이가 되냐고? 네. 그러니까 식을 써보자. R 곱하기 360도가 2파이 R이잖아. 그러면 R이 약분되잖아. 그러면 360도는 2파이가 되지. 파이가 180도예요. 뭐라고? 파이가 180이에요. 파이가 180이야. 이때 이거를 라디안이라 쳐. 그러면 360도랑 2파이 라디안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2m 곱하기 360도는 곱할 수 없어. 그 대신 2m 곱하기 2파이 라디안은
4미터 같아. 4파이미터 같아. 파이. 그래서 라디안은 곱할 수 있고 도는 못 구해. 아니 어떻게 2파이가 360도가 돼요? 2파이 오, 2파이가 360대. 아 그냥 2파이가 360 그냥 그대로 어. 그냥 원리 같은 거 없고. 아 근데 이 아까 파이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원하고 관련 있어. 그러니까 파이는 원을 뜻해. 그럼 360도잖아. 뭐라고? 아이스. 여기까지. 자 그래서 360도를 수치화하면은 2파이가 나와. 알았지? 360도를 수치화하면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있잖아. 이거를 1cm짜리를 원을 만들어갖고 쭉 불러. 예.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길을 재보면 6cm 정도 나와. 해봐. 너가대로 해봐야 돼. 반으로 자르고요. 어? 반으로 자르고. 이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예. 딱 이어봐. 쫙 펴봐. 그럼 대충 6cm 정도가 나와. 지름이. 길이가. 이거는 노가대한 거야, 노가대. 자, 봐봐. 이거를 오야면 안 돼. 수학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노가다를 해가지고 노가다를 해가지고 길이를 측정한 거야. 길이를 측정한 거고 그거를 이제 수학식으로 정리받은 거야. 그러면 그냥 360은 2파이라는 거 그냥 노가다로 구했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원리 같은 거 없다. 원리는 없어. 아 그냥 먼저 그냥 360은 2파이다. 측정을 해본 거야. 아. 그러니까 너가 궁금하면 직접 잘라서 해봐야 돼. 알았지?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실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네 가지 정사각형 판을 가져오고 그 안에 원을 둘러. 그래가지고 이 원에다 물을 채워. 알았지? 물을 채워가지고 이 물을 있잖아. 이 사각형에다 넣어가지고 얘를 밑으로 기울이면은 얘가 이렇게 칸이 찰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 이제 물이 차겠지? 그래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3.14만큼만 차. 전체를 사러 갔을 때 3.14 정도만 차게 돼 있어. 물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다 노가대야. 그럼 사각형에서 사각형에서 동그랗게 통 만들고 물 치우고 그걸 다시 다른 통에 넣고. 사각형 가져와가지고 이 친구 요렇게 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워. 당연히 높이는 똑같아야겠지?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잖아.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보면 3.14가 나오는 거지 원리가 아니야. 다 노가대에서 구한 거야, 수학이. 그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정리받은 거야, 다. 알았지? 다 옛날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구했어. 그렇게 하다가 규칙성을 찾아서 공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았지?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보장 이거 됐지? 이런 원리야. 알았지? 예. 다 이렇게 한 거야. 처음부터 막 공식 넣어서 했겠어? 저는 다 그러지 않아. 다. 자, 그럼 여기 봐보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자, 아까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알았지? 여기 호의 길이를 구할 거야. 호 길이. 네. 저 라디안이 R이에요. 오, 그래? 라디안이 R이에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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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길이? 라디안. 각도란 뜻이 각도. 각도예요. 각도를 계산하려고 쓴 거야. 알았지? 네. 계산하려고. 여기가 만약에 90도야. 아니 90도 안 되잖아.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몇 도랄까? 30도로 하죠. 여기가 예를 들어 30도야. 자, 근데 그리고 여기 1이야. 알았지? 그러면 전체 1cm라 하자. 1cm야. 전체 이제 여기 호우 길이를 구해라. 전체 호우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한 바퀴 돌렸을 때 얼마 나와? 2파이 곱하기 1cm가 원 둘레잖아. 그지? 맞지? 원 둘레지? 네. 근데 여기에 전체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1이지? 네, 맞죠. 그렇지? 그게 호우 길이지? 맞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1cm 곱하기 12분의 2파이지? 이 광속. 이거를 여기만 넣었어. 맞지? 그러면 이거는 미안하다. 그래, 광속이네. 1cm. 그러면 1cm 곱하기 얼마야? 6분의 파이지? 네.
그래서 얼마 나와? 그러면 6분의 파이 라디안 라디안이랑 센티를 곱하면 센티미터만 돼. 왜냐면 13쪽 때문에 그래. 13쪽. 라디안 어디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호흡 길이를 각도만 알아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자. 만약에 세타가 2라디안이야. 자, 그리고 R이 2cm야. 아니 3cm야. 자, 그랬을 때 호흡 길이는 얼마야? 호흡 길이는 얼마 나와? 그러면 2라디안 곱하기 3cm에서 6cm가 나와.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벌써부터 계산하기 싫어해. 맞지?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계산하기 싫어해. 왜냐면 이게 지금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 자, 한 바퀴 돌리면 2파이 라디안이니까 그렇지? 대충 얼마? 6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돌리면 3cm인데 그렇지? 네. 한 바퀴 돌렸을 때 여기가 6배, 그렇지? 6배면 18 정도 되는 거잖아. 응. 그렇지? 이게 한 바퀴 돌리면 2파이 라디안이니까 6점 얼마니까 6에다가 3 곱하면 18 정도 될 거 아니야. 여기에 18cm 정도 돼.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가 2파이 라디안이 6점 몇몇이니까. 대충.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6cm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럼 6cm면 전체 얼마나, 몇 분의 몇이야, 대충? 6분의 6분의 1이지. 그지? 대충 그러면 몇 도 나오기 있어? 한 120도 나올 거 아니야, 120도. 대충 120도. 대충 120도 나오겠지? 그지? 6분의 1 그냥 질렀는데 왜 맞지? 그러면 120도면은 2파이가 360이니까. 그러면은 120이면 대충 얼마? 대충 3분의 2파이 나오잖아. 네. 그럼 대충 얼마 나와? 2 나오지. 2라디안 대충 나오잖아. 알았지? 그래서 라디안으로 바꾸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럼 대충 계산하는 거랑 대충 맞잖아. 그지? 자, 그래서 라디안의 감각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어디서부터 붙인 거지? 자, 호흡 길이를 여러분 책에서는 S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를 R이라고 했어. 그래서 S는 그냥 R세타야, 알았지? 네. R세타고, 이때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시해. 라디안이 그냥 그 각의 미지수인 거죠. 각을 라디안으로 바꾸면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된다. 그러니까 라디안이 각이 파이 같은 거죠. 파이 같은 거라고?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낸 길이가 아니야. 알았지?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야. 앞으로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알았지? 그럼 90도는 몇 파이 라디안이야? 6을 그렇지. 90도는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 그냥 2파이 라디안에 그냥 아무 그 모식이 없이 그냥 넣으면 된다 이거죠. 자, 결론. 2파이, 파이가 들어가면 원운동이랑 관련이 있어. 알았지? 꼭 기억해놔. 파이는 원운동과 관련이 있어. 결국 물리는. 이거 외워놔야 돼. 앞으로 물리에서 파이를 볼 건데 파이는 다 원운동이랑 관련이 있어. 그리고 2파이면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야. 알았지? 나중에 물리에서 2파이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좀만 쉬었다 합시다. 선 결제해야 돼요.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삼각비가 나왔다라는 거야. 수학에서 몇 학년 때 배워? 3학년 2학기예요.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배워. 그러면 충분하네. 3학년 2학기 초반때 배워. 초반쯤에. 곧 배우겠네. 선행한 사람들은 미리 배워서. 그렇지. 그건 다행이네. 아무튼 합시다. 자, 그래서 13쪽 해결을 했고
자, 14로 갑시다. 14. 자, 유도 단위. 그래서 자, 넓이, 거 있어. 부피, 그 다음에 속력 속도 그때 했었죠. 가속도, 그 다음에 밀도, 농도, 광의도. 자, 넓이는 이제 미터 제곱이고, 그 다음에 부피는 미터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속력은 미터 퍼 세컨드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고,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고, 그리고 농도는 농도 퍼센트 이거지. 자, 그래서 얘는 부피분의 물질량, 부피분의 물질량.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나온다 이거죠. 퍼센트 농도는 이제 다르겠지.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보이냐? 퍼센트 농도는 정의가 다른 거지. 이제 뭐였지? 그 용의 그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100. 정도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건 몰농도. 이건 몰농도고. 얘는 몰농도. 몰농도 안 적혀있네. 몰농도다.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몰랄농도라고 있는데, 몰랄농도 외워놔야겠어. 자, 용매 1kg에 자, 포함된 용질의 몰 질량을 뜻한다. 그래서 몰 per kg. 몰랄농도. 어디 있어요? 1kg에 몰 질량. 자,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농도 다양한 표현. 광의도. 그냥 몰라면 퍼센트 정도 아니에요? 뭐라고? 몰라는 건 퍼센트 정도예요. 아, 전혀 상관없어. 전혀 다른 거야. 여기 용매 1kg에 용질의 몰수. 곱하기 100 뺀 거 아니에요? 곱하기 100이랑 전혀 상관없다니까. 뭔 생각하고 있어 지금? 여기는 곱하기 100을 안 쓴다니까. 전혀 상관없어. 전혀.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봐. 광의도는 넓이분의 광도. 미터 제곱분의 CD. 부피를 안 지네요. 부피를 안 짜. 어려우니까. 천천히. 몰라도 돼. 그러니까 뭘 모르면 자아의 데미지를 받는다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갑자기 스스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스탠스가 고정돼 있어. 그걸 버려야 돼. 내가 계속 말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고 무의식 중에서 우리는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알았죠? 이걸 깨우쳐야 돼요, 빨리. 우리는 의식이 거의 없어요. 우리 의식이 이만하다면 무의식이 이만해요. 예를 들어줄게. 자, 남자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그래도 그 친구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저 그 말을 듣고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 다른 친구한테 전화하면 야, 그래도 걔 이런 거 괜찮잖아. 그러면 아, 그렇지 하고 전화를 끊고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 그리고 다른 친구가 야, 네 남자친구 이상한 것 같아. 빨리 헤어져. 그러면 아, 헤어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큽니다. 우리의 대부분 의사결정은 무의식으로 일어나요. 맞죠? 자, 그래서 공부에서도 의식보다 무의식이 엄청나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계속 내가 여러분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는 무의식을 바꾸려고. 여러분 무의식을 바꿔야 돼요. 알죠? 학원에 여러 가지가 제공되어 있죠. 간식도 제공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사고의 벽이 있습니다. 사고 벽이 있고, 편안한 상황이 되면 사고의 벽이 얇아져요. 사고의 벽이 얇아지면서 무의식 안에 의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기 쉬운 환경으로 학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의 무의식은 너무 두껍단 말이지. 사고의 벽이 너무 두꺼워. 자,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계속 돌아봐야 돼.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야 돼. 알았지? 아저씨는 그게 되게 중요해. 생각을 여세요. 깜짝 철학 수업. 아 진짜야. 진짜 재밌는 게 뭐냐? 애들이 점수가 안 올라. 그 이유는 무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래.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계속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게 진짜 힘들거든. 알았지? 그렇단 말은 유선아. 네. 우리는 운명이야. 운명이 정해져 있어. 네. 그렇지. 무의식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의식을 강화시키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 쌤이 계속 질문하라며요. 아니, 질문하는데 의식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해. 알았지? 뭐라고? 의식이 높아져야 운명을 벗어날 수 있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아저씨 특히 모르는 거를 배울 때 굳이 의식에 데미지를 입을 필요가 없어. 모르는 거 다 모르니까. 알았죠? 생각을 열어요. 자, 진동수로 갑시다. 진동수. 생각을 열자. 철학 수업이 있었어요. 아, 근데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해.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해. 그리고 인생 살 때도 중요해. 인생 살 때도. 잠깐 프로이트가 있었어요. 철학 중요하지.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진동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난가? 복습 한번 합시다. 중학교 다 까먹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파로 부르자. 여기까지를 한파로 부르자. 한파. 맞죠? 한파. 응.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가는 파가 있어요. 자, 여기가 20m를 합시다. 그럼 여기는 10m겠지? 자, 거리, 변이 그래프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가 배웠지?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인데, 이때 한 파가 간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불러. 파장. 지금 파장이 몇 미터인가 그러면? 10m요. 지금 파장이 10m야. 자, 또 이제 이렇게 있어. 자, 변이 시간 그래프.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까지가 2초 걸렸어. 여기는 4초까지 걸렸겠지? 이때 한 파가 2초. 간 시간은 지금 2초죠. 1초요. 자, 이랬을 때 이걸 우리는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진동수. 자, 진동수.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수.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한 파가 2초 걸렸다면 1초에는 2분의 1파 같죠?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면 2분의 1파 감 이렇게 표현하거나 2분의 1번 진동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2분의 1 헤르츠라고 불러. 알았지? 그러면 얘랑 주기 곱하면 얼마 나와? 얘랑 1이요. 주기 곱하면 1 나오지? 그래서 주기 곱하기 진동수는 1이야. 자, 근데 그러면 주기 초 곱하기 진동수 헤르츠가 1이야. 그러면 헤르츠는 어떻게 돼? 초의 역수야. 그렇지. 그래서 초의 역수야.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초분의 1 적어줘. 초분의 1. 자, 그럼 여기까지 나온 거를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네. 자, 방금 정리된 게 파장, 주기, 진동수. 파장은 한 파가 간 거리, 한 파가 가는데 걸린 시간,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수. 그래서 영어로는 파장, 람다, T, F. 람다라 읽어. 자, 그리고 T 곱하기 F는 얼마? 1.
주기도 했어요. 0으로 쓴 거고. 자, 그러면 단위를 쓰면은 단위는 파장은 미터, 시간은 초, 진동수는 헤르츠. 자, 파동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근데 둘이 곱해서 1이니까 둘이 반비례니까 람다 F. 요거까지 외워놔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파장이 저 거리죠. 응, 거리지. 1파 가는 거리니까 둘이 반비례하니까. 예. 아니, 교육심리학 배우면 되게 재밌어. 아동 교육심리학 배우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책으로 써냈을까? 진짜. 빅데이터? 실험을 열심히 했겠지. 이제 뭐지?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떤 거? 그거 어디서? 이거? 네. 아이. 좀 기본. T는 F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람다분의 1 곱하기 나누기다. 나누기 T를 나눠야 되니까 F분의 2는 람다 F. 그렇지. F분의 1이 T니까 저걸 나눠야 저기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해됐어? 이해됐어? 아니요. 이해 안 됐어? 기억인데 저 있어. 잠깐만. T가 F분의 1이에요? T가 F분의 1. 왜냐면 T 곱하기 F가 1이어가지고. 그럼 됐어요. 응. 이해됐어? 수학적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아니, 유턴적 사고는 여기서 버려야 돼요. 이건 그냥 수학적 사고로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야. 자, 힘은 이제 그때 해줬죠. 힘은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그 다음에 압력은 이제 파스칼은 미터 제곱 퍼 뉴턴. 네, 뉴턴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넓이죠. 미터 제곱 넓이분의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컨드. 자, 그리고 에너지 줄. 자, 에너지는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 1해라. 얘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곱하기 미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자, 그 다음에 전력량 이제 제임스 와트. 일률 단위. 자, 일률은 와트고 와트는 1초에 1줄이란 뜻이야. 그래서 1줄이 이거였으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나누기 초. 그지? 나누기 초로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시간의 세제곱. 시간을 세제곱하면 뭐야 저거? 그러니까 시간 차원을 세제곱이나 나눠놨어. 자, 전화량 1A가 1초분의 1쿨롱이니까 1쿨롱은 1A에다 1초 곱한 거. 1쿨럭은 암페어 곱하기 거식이니까. 볼트 어떡하냐? 볼트의 단위가 헬인데. 볼트의 단위가 헬인데. 자, 그러면 그냥 V 아니에요? 볼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일로 와보세요. 전기 에너지가 물리학적 에너지다. 물리학적 에너지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1V 곱하기 1쿨롱이고, 자, 그 다음에 물리학적 에너지는 1뉴턴 곱하기 1m니까. 그러죠? 맞지? 그러면 이제 누구만 볼트만 넘기면 1볼트는 1초분의 1뉴턴 곱하기 1m다. 이꼴로 나와야 돼. 근데 이걸 암페어로 바꾸래. 암페어로 바꾸랬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1암페어 곱하기 1초분의 1뉴턴 곱하기 1m.
이렇게밖에 하지 아니면 수능 못해. 선생님 좀 빠릅니다. 뭐라고? 좀 빨라요. 1쿨롱이 이거 대입했어 이렇게 1m 2m 그대로 가져갖고 됐지? 그러면 얘를 뉴턴이 1kg 곱하기 1m/s 제곱 곱하기 미터 나누기 1A 곱하기 1초.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1kg 곱하기 미터 제곱분의 1A 곱하기 초의 세제곱. 1A가 뭐지? 어디냐? 암페어. 응. 맞지? 지금 똑같지? 아니 저는 전체. 1볼트가 응. 1볼트 곱하기 1쿨럭이 어. 왜 1쿨럭 분의 1뉴턴 곱하기 1미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항시킨 거 뿐이잖아. 이해시켰어요? 어. 그러면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1쿨롱을 바꿨잖아. 1쿨럭이 뭐지? 1A 곱하기 1초. 아, 그래서 대입 해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굳이 나눠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하니까 그러지. 아니 여기는 안 나눴잖아요. 중간 框은. 응. 근데 왜 여기 나눴어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예, 그거 왜 나눴어요? 왜냐면 이거를 곱하기로 표현하면 어려우니까 나누기로 표현한 거야. 1시라면 되잖아. 뭐라고? 1쿨럭이라면 되잖아. 아니 책이 암페어로 바꿔놨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책에 나온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 책에 나온 걸 설명해 주려고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거지. 미친놈아. 또라이 아니야 이거. 책이 왜 나오는지 궁금할 거니까 지금 책에 나온 대로 바꿔주고 있는데 왜 하고 있냐고. 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네. 의식을 키워라. 왜 그런지 알았어요, 나?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뭔가 힘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회피해버려서 그래. 그래서 그러면 무의식의 벽이 커져.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너도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서 아이가 힘든 일이 나타났을 때 그거 겪게 해야 돼, 겪게. 알았지? 그걸 안 겪으면 무의식이 너무 커져. 그래서 방어 기제가 엄청 빠져. 그래서 힘든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애기 낳아서 넘어지면은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 맞지? 그래서 안 넘어지게 부모님들 막 잡아주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은 반응을 하게 돼. 그냥 강하게 키워라잖아요. 맞아. 왜냐면 결국에는 그건 부모가 불행한 게 아니고 아이가 불행해. 아이가. 너는 이제 알았잖아. 너는 이제 인지를 했잖아. 다행히 누군가 너를 알려줬잖아. 누군가 너한테 그런 게 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거든. 무서운 거야 그게. 자, 페럿이라는 단원리가 있어. 페럿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외우자. 알았지? 페럿을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옴이라는 애도 있어. 이거 V는 IR 있지. V는 IR. 여기서 R은 I분의 V인데 그거를 아까처럼 해서 전개한 거야. 알았지? 자, 웨버라는 게 있는데 웨버가 이게 빡세다. W 볼트 곱하기 세컨드야. 1웨버가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어. 이거 그 자석 주변에 철가루 뿌리면 철가루 이렇게 나열되잖아. 그지? 네 맞죠. 이렇게 나열되지? 이거 하나가 1웨버인데 이거 나열은 누가 하냐면 전자가 해. 전자가 철가루를 나열해. 자기 선의 속도예요. 자기 손의 속도냐고? 이게 전압이야, 전압. 이건 시간이야. 자기 선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저씨 이거 자석이 나열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전기장이야, 자기장? 자기장이지 이거. 전자기장. 자기장이지. 자기력이지. 아저씨 전자는 전기력 만들어, 자기력 만들어. 전기력? 전기력 만들지.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면. 전자가 철거를 나르는데 왜 자기력이죠? 전자가 움직이면 전기력이지. 자기력과 전기력이 구분할 수 없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렇지. 소름 끼치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빡센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중간고사 때 변별이 될 것 같아.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자, 그래서 자기 손속 2일 자, 이제 자석이 있어. 만약에 전자의 에너지가 커지면, 전자 하나당 에너지가 커지면 자기력선 세기가 커질 거야. 그러겠지? 그 다음에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어떤 자석은 가져왔더니 하루 썼어. 하루만, 1일만 이제 자기력이 생겼고, 어떤 자석은 용구 자석처럼 365일 생겼어. 아저씨 누가 더 좋은 자석이냐? 이 아래 중에. 아래가 더 좋은 자석이지? 맞죠. 그래서 WB는 시간의 비. 시간. 그렇죠? 시간 초의 비.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자석은 아래 있는 자석이 좋은 거지, 위에 있는 자석이 안 좋은 거지. 시간이 길수록 좋은 자석이지. 그래서 1매번은 1V 곱하기 1초로 나타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은 1테슬라는 1m 제곱분의 1매번. 이렇게 나타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유도 단위 활용.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나 초미세먼지 농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력량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와트 아워란 말이야. 이거 시간, 전력.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친구가 2와트를 10시간 사용하면, 아저씨 두 개를 어떻게 하래? 곱하기 나누는 지금.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곱하기 찍으면 얼마? 20W 와트 아워. 배겁지? 그래서 20시간? 아니야. 만약에 1와트로 20시간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20와트로 1시간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전력량을 활용해서 전기를 대충 구할 수 있다. 자, 숙제는 여기 22쪽까지 숙제. 너무 안 돼요. 바로 쉬구나. 자, 다음 주 쉬지. 22쪽으로 갑시다. 22쪽. 측정과 어림. 자, 측정해보고 대충 어림 잡아보자. 자, 22쪽 봅시다. 측정과 어림. 어떤 대상은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를 나타내는 것을 측정이라고 한다. 측정 규모나 범위에 맞는 측정 도구를 선택해서 측정해야 한다. 만약에 측정 도구를 잘못 가져오면 안 되겠어. 만약에 세포 크기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줄자 가져오면 어떻게 돼?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도구를 잘 챙겨오자. 자, 측정 표준. 국제 SI 는 측정 표준이다. 그래서 식진법 사용한다. 측정 표준이 잘 정립될수록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신뢰도가 높다. 신호, 센서. 센서에는 시각 센서,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움직임 등이 있는데, 시각 센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눈에 세포가 생물에서 꼭 배울 거야. 빨간색에 반응하는 세포, 그 다음에 녹색에 반응하는 세포, 파란색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 그래가지고 빨간색 빛을 받으면 눈에서 미세한 전류가 생기는데 1mA, 예를 들어 1mA, 여기는 0mA, 0mA 이렇게 눈에서 미세한 전류가 생기고, 뇌에서는 여기서 1mA가 생겼으면 뇌에서는 빨간색의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야. 또 작은 걸요. 작은 전류요. 자, 그렇지. 그럼 뇌에서 10A 생기면 우리 다 죽어. 참고로 핸드폰 충전기 6A야. 알았지? 뇌에서 10A 나오면 다 죽어. 그렇지. 근데 만약에 2mA가 RGB 중에서 2mA가 발견되면 둘 중에 어디서 빨간빛이 더 많이 들어왔다? 이쪽에서 빨간빛이 더 많이 들어온 거를 인지해. 그래서 눈에서 전류로 인지해. 전류전압으로 인지해. 대박이지. 우리도 그냥 기계 아닌가? 기계로 돼 있어 사실상. 소름 끼치잖아. 이거 나 만든 거 아닐까 누가? 인간 누가 만든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도. 너무 신기하잖아. 자, 이거랑 똑같이 센서도 어떻게 되냐면 금속이 있는데 빨간색에 반응하는 금속, 그 다음에 녹색에 반응하는 금속, 파란색에 반응하는 금속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여기가 1mA가 들어오면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빨간색 들어왔네.
이쪽에가 2mA 들어오면 녹색에 좀 밝은 빛이 들어왔네 이렇게 인지하는 거야. 여기에서 한 4mA 들어오면 블루 스크린 너무 세네. 너무 많은 파란 빛이 들어왔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다가 파란 빛을 많이 넣으면 뇌가 낮이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핸드폰에 블루 스크린 많이 보면 잠이 안 온대. 알았지? 그래서 빨간색 있지. 그 노을 지는 그거 있잖아. 그래서 핸드폰에 노을 지는 느낌을 많이 넣으면은 수명이 더 향상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불 있지. 형광등을 빨간색으로 좀 바꾸래. 불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잠이 잘 온대. 잠 영원히 오는 거 아니야? 아, 그 대신 막 새빨간색 말고 막 필색 말고 노을색. 알지? 그리고 완전 막 혈류색이면 안 돼. 노을색. 맞으면 잠이 오해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저기 시각세포고, 자, 청각은 이제 어떻게 하냐? 청각은 우리가 요렇게 다른 파가 있어. 이 두 개 파는 지금 진폭이 다르거든. 진폭. 이걸 진폭이라고 그러. 진폭. 야, 크다. 딱 보면 가 나중에 누가 큰 소리 같아? 나가 큰 소리 같지? 그래서 진폭을 통해서 진폭이 지금 나가 크잖아. 이게 큰 소리야. 진폭이 큰 소리구나. 알았지? 그리고 진동하는 수. 진동수를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걸 결정해. 그러니까 진폭이랑 진동수만 측정하면 되거든. 그러면 음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고막이 있죠. 고막이 진폭과 진동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음으로 변환시켜서 뇌에다가 정보를 보내는 거야. 자, 이걸 이제 센서를 만들 건데 센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여기가 이제 진동면이야. 진동면이고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자석을 이렇게 가져와. 그냥 고막 아닌가? 얘가 고막 역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코일 가져와. 그러면 소리가 들어오면 얘가 진동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N극 바뀌면서 이게 막 전류가 생겨. 그래서 이런 정보를 넣으면은 여기에 반대 전류가 생겨. 그래서 음성하고 전류가 똑같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측정할 수 있어. 이게 청각 소리 센서야. 알았지?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촉각. 촉각은 이제 우리 신체랑 구조가 사실 우리가 만든 센서랑 똑같아. 우리 신체에도 이제 그 신경 세포 쪽에 이제 전자들이 막 있어. 전자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누르면 전자 청력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미세 전류가 증가해. 미세 전류 생성. 알았지? 미세 전류가 생성돼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돼. 전류 발생.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류가 1mA가 생겼어. 근데 더 세게 누르면 2mA 생기고 이걸 가지고 세게 누른다, 약하게 누른다 이런 걸 할 수 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온도 센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온도 센서는 이것도 다 인체랑 구조가 똑같아. 온도 센서가 이제 세포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는데 네. 온도가 상승하면은 미세 전류가 증가해. 진동을 많이 하니까? 진동을 많이 하니까 운동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미세 전류랑 온도랑 비례하게 돼. 뭐 예를 들어서 10도씨 물건을 만지면 미세 전류가 뭐 1mA 생기는데 20도씨 물건을 만지면 2mA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mA면 측정하면 온도를 거꾸로 측정할 수 있고, 인체는 30도 이상 온도는 피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9mA가 측정돼 버리면 90도니까 이거는 피해야 돼서 뜨거 하고 반응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 식으로 인체가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기계 아니냐 우리? 아니 그냥 기계를 인체의 모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무 신기하잖아.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후각 센서. 우리 코. 자, 어떻게 되냐? 코가 이렇게 물질이 없을 때는 이쪽으로 1mA, 100mA 보내면, 아무 물체가 없을 때는 100mA가 도착해.
신체랑 센서가 다 똑같아. 자, 만약에 이 물질이 3개 붙었어. 3개 붙었더니 100mA야.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00mV. 100mV를 넣으면 100mV로 도착하는데, 자, 100mV를 넣었더니 3개의 불순물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97mV로 도착하게 돼. 그래서 3mV가 날아가.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5개 있어. 그러면 100mV를 넣으면은 95mV만 도착하게 돼.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물질이 몇 개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어. 근데 그게 냄새랑 상관이 없어. 냄새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입자가 있잖아. 일반적인 입자랑 산을 띄는 입자는 입자 모양이 달라. 그래서 산을 띄는 입자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지. 얘는 다른 물질, 얘랑 다른 물질이면 얘 100mV 넣었는데 얘가 92V밖에 도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마다 전기를 먹는 정도가 달라. 그거를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은 저거 특징마다 그냥 내가 따로 그냥 집어넣는 거네. 그렇지. 내일은 이미 우리 DNA에 다 들어있어. 무슨 냄새가 다 들어있어. 아, 그냥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해놓은 거야, 이미 분류가 되어 있어, 내일은. 그거에 따라 뭐 시기를 하고. 어떤 냄새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 냄새는 인간이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과일 냄새 맡았어, 이걸 먹었네, 맛있어, 그러면 과일 냄새를 저장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 뇌에는 저장이 돼 있어. 그걸 찾아보는 거지. 넘겨가지고 이거 있네, 이렇게. 자, 그래서 혀도 똑같아. 혀도 알았지? 혀도 그 물질에 따라서 전기 반응 정도가 달라가지고 그 전기로 분류하는 거야. 자, 뭐 설탕이 3개 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혀에서 뭐 100mV 넣었는데 여기에 뭐 한 70mV가 통달하네. 그러면 설탕이 뭐 4개 붙어있다. 그러면 더 단맛이 나는 거지. 역시 100mV를 넣었더니 60mV로 측정이 되면 뇌에서 맛의 정보를 넣어주는 거야. 혀에서는 전기를 느끼고 뇌에서는 맛의 정보를 보내주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먹고 뇌에다가 설탕을 먹었을 때 그럼 도파민 과다 분비될 것 같은데. 그것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볼 때는 그 핸드폰에 전기 신호를 주는 걔를 호르몬이 통과하는 게 여기거든. 여기다 꽂은 다음에 그럼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 마약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니 계속 좋은 기분을 계속 느끼게 해주면 그냥 뭐 마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 수준이 어디까지 왔냐면 뇌를 해킹하는 수준까지 왔어. 뇌를 해킹하는 수준까지 왔어 지금. 그렇단 말은 거꾸로 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뇌를 해킹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원숭이 뇌를 해킹하는 것까지. 그래서 원숭이 행동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것까지. 그 정도 기술까지 갔거든 지금. 생체 로봇 아니에요? 그렇지. 생체 로봇이지 어떻게 보면. 자, 됐고 움직임 어떻게 하냐? 움직임은 자, 이 통에다가 셀을 하나 두고 얘를 이쪽으로 가속 운동하면 이쪽으로 관성 가속도가 작용하겠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쏠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각도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랑 A의 관계식을 통해서 속도로 한다. 그렇지. 통해서 가속도가 측정 가능해. 그래서 요즘 그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는 핸드폰에 가속도 센서 들어있는데 사실은 요즘 거의 안 이용하지. 하지만 포켓몬고에선 포켓몬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지. 포켓몬고에서. 그래서 기계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가속도 센서가 발달하면 이제 배그 같은 거 있지. 배그 같은 거 핸드폰으로 안 하고 학교 운동장 가서 실제로 할 수 있어. 아마 그게 내가 볼 땐 맨 마지막 게임일 것 같아. 맞지? 그 진짜 재밌지 않겠냐 근데? 학교 친구들하고 점심시간에 그냥 비비탄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지가 안 나잖아. 아프잖아요. 배구는 막 미사일도 던지고 폭탄도 던지고 그러는데 비비탄으로 폭탄 던질 순 없잖아.
알았죠? 비슷한 자, 소촌 있던데. 오른쪽 측정 갑시다. 마지막. 네. 자, 측정. 그래서 측정은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해서 수치를 이제 나타낸다. 자, 눈금이 0.5일 때 보니까 지금 얘가 5랑 5.5 사이 중간이지. 네? 어디요? 그렇지? 지금 눈금 단위가 보니까 5랑 아, 옆이구나. 페이지 한 장 넘겨봐. 페이지가 23쪽. 지금 보니까 얘가 연필 보니까 연필이 지금 애매하잖아. 지금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그지? 예. 5랑 5.5 사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나 측정될까? 5.25 정도 측정되겠지. 자, 봐보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밀할수록 더 자세히 측정할 수 있잖아. 자, 오른쪽으로 봐야 돼. 오른쪽이 중요하거든. 유효 숫자 별표 쳐봐봐. 측정값의 마지막 숫자는 측정도구나 측정자의 불안정성 동그라미 이내 항성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1cm 단위로 측정하면 0.75에서 자, 지금 보니까 13.75를 측정할 건데 0.1까지 밖에 측정 안 되면 이 친구 보니까 13.7에서 13.8이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이가 잘못 가져오면 13.7 내지 13.8로 정리를 할 건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자, 그러면 측정을 많이 할수록 정보는 유지될까 아니면 훼손될까? 네, 선배. 정보가 훼손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너가 물건 딱 만들어가지고 딱 이게 너 콜라를 만들었어, 캔을 이렇게. 근데 이제 너의 길이는 너만 알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거 캔을 만들려고 너한테 안 물어보고 얘가 그냥 따로 측정을 해서 가져가서 측정을 해서 만들었어. 그랬더니 너가 만든 거랑 얘가 만든 게 오차가 생겨. 근데 그걸 또 남이 가져가고 얘가 만든 거 또 내가 와서 또 측정해. 대충 이 정도 되겠지 측정해. 그러면 또 오차가 또 심해져. 생긴다. 그래서 측정을 많이 할수록 정보의 훼손이 일어나. 알았지? 자, 그러니까 측정 행위는 사실은 정보 훼손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정보의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알지?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과제인 거야. 자, 됐고요. 맨 아래로 가보자. 그래서 눈으로 측정할 수 있고, 자, 논리로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눈으로 측정하면 뭐 대충 하면 되고, 논리로 추론할 수 있는데, 논리 추론은 항상 뭐가 생겨? 오차가 엄청나게 생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룡 있지. 공룡이 도마뱀이 아니다. 공룡이 도마뱀 아니래. 유선 알고 있었어? 네? 공룡이 도마뱀류가 아니래. 짝짝이. 그럼 뭐예요? 조류야. 치킨이야, 치킨. 그래서 그 치키노사우루스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공룡이 치킨이었대. 너도 몰랐지, 나도 몰랐어. 그래서 실제로 DNA가 도마뱀이랑 공룡이랑 닮았잖아. 도마뱀하고 뱀의 DNA가 조류랑 거의 흡사돼. 몰랐지? 실제로 사촌이에요? 사촌이라고 하기도 애매할 만큼 완전 유사해. 그래서 실제로 도마뱀 고기 먹으면 닭고기랑 맛이 똑같대. 와. 그래서 베오리스가 뱀고기 먹었다. 그래서 공룡이 다 닭이었어, 다 닭이었다니까. 그래서 쭈라기 공무원이 최근에 안 나온 이유가 그 때문이야. 저희 공룡고기 먹고 있었어요. 공룡고기야, 공룡고기.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도 DNA적으로 닭에서 다 파생된 거잖아, 포유랑 이렇게. 예. 그래서 닭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시기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랑 유사한 유전자를 먹어서 그런가 아닐까. 아니 근데 저희는 쥐로부터 파생됐잖아요. 근데 조상은 이제 조류에서 공룡에서 시작했으니까 제 위 조상은. 자, 페이지는 21쪽까지 해오시고 여기까지 맙시다.